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 많은데요. 우리가 북한 소식이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트로트 여제로 불리는 이분이요. 와, 가을을 맞아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나만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스쳐만 지나갈걸. 그냥 그대로 있을걸. 당신과 대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뉴스파이터에서 언제 한번 이 각종 여제들 한번 다 모셔서 뭐 골프 여제, 빙판 여제, 다 여제 한번 모셔서 이 대담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트로트 여제라 불리시는 주현미 씨인데 일단은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운데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트로트 여제 주현미 씨가 오는 10월 22일 6년 만에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납니다. 아하. 이번 공연이 뜻깊은 이유는 원래는 데뷔 35주년인 2020년 콘서트를 계획했었는데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콘서트는 물론 매년 개최하던 어버이날과 연말 디너쇼까지 취소해야 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는 2년의 기다림 끝에 이번 공연을 열게 됐는데 이번 공연에서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등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주현미 씨는 관객들과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팬들의 박수 소리에 위로를 받는다면서 긴 세월의 시간만큼 함께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내려가듯 진솔하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6일 날 언제 22일 날 22일 날 6 제가 6이라는 숫자 헷갈렸어요. 22일 날 6년 만에 네. 22일 날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요. 참 물론 코로나 기간에 뭐 다들 힘드셨을 것도 있지만 제가 놀라운 게요. 2020년 때 애초에 콘서트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데뷔 35주년이랍니다. 맞아요. 대박 사건입니다. 85년도에 정식 가수를 데뷔했어요. 우와. 근데 뭐 다 아실 텐데 시청자분들은 이분이 약사잖아요. 네. 약사에서 가수가 돼서 그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때 약사에서 가수가 된 것도 특이한 경력이었고 네. 근데 그냥 노래가 너무 간드러지게 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건 35주년 됐는데 2020년엔 코로나가 왔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공연을 못한 거예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제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이런 엄청난 히트곡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딱 준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무기력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 뭐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가수는 관객과 만나서 호흡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를 받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네. 무대에서는 갈증이 엄청났다. 그래서 당시에는 내가 버스킹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러고 아까 영상 봤던 건 두 번째 영상이 네. 뭐냐면 유튜브에 본인이 그 자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젊은이들한테요. 엄청난 인기를 누려가지고 그 영상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주현미 씨가요.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왠지 아세요? 전성기 때 1년 중에요. 1년이 여러분 365일이잖아요. 1년 중에 대박 사건 현충일만 제외하고 364일 동안은 스케줄을 소화했답니다. 하루 신기하게 현충일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애국심이지 않습니까? 자, 주현미 씨가요. 이 코로나 기간에 무대에 서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이 무대 그리웠을까요?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질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 상간 그립습니다. 대선배 가수들의 노래인데 김현주 평론가님 일단 느낌은 주현미 씨 반의 이 느낌 목소리 색깔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사 가수로 데뷔했을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그렇죠. 것이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그 많은 히트곡들을 선보이면서 일약 굉장한 스타로 이제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코디언하고 이렇게 아주 간략한 악기 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까 그 주현미 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색 이게 더 돋보이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트롯 여제다 이제 이런 호칭을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워낙 또 겸손하고 또 진중한 성격이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은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로 불리는 게 뭐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다. 뭐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최진봉 교수님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신사동 그 사람이 그 노래로 해가지고 방송 3사 가요대상을 다 휩쓸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정말 주현미 씨. 그런데 어디 노래만 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현미 씨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또 후배 가수들이 막 불러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대답은 껌껌 매력인가 봐. 바람처럼 멀리 길도 없이 떠나가는가 슬픔은 흘러간다 또 나를 달랜다 가녀린 여인의 참 신기합니다. 정동원 군, 김다현 양, 전유진 양, 주현미 씨가 전성기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인데 노래를 잘 소화합니다. 후배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대견해 할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 그 중에서도 혹시 눈길 가는 후배 가수가 있을까요? 주현미 씨는 사실 후배들에 대해서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트로트 인기에 편승해서 트로트를 인기를 얻었는데 그 후에 다른 장르만 자꾸 부른다는 거죠. 선배들은 100년 동안 트로트 시장을 계속적으로 일구고 이끌어 왔는데 이걸 그 계속적으로 정통을 이어가려는 후배가 있는 반면 요즘 세대 노래만 부르려는 후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주현미 씨가 높게 사는 후배가 바로 조금 전에 영상으로 만났던 정동원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동원 군 하면은요,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져서 그런지 예전 노래를 잘 아는 후배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런 친구들이 전통 트로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대차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뭐 그런 말도 있지만요. 우리만의 K-트로트 그걸 널리 알리려 한 노력하는 후배들 정말 이 칭찬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가 하면요. 지난 5월부터 전국을 함께 돌고 있는 트로트 남신들도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그 주인공은 바로 조항조 씨와 진성 씨입니다. 어허. 지난 5월 수원을 시작으로 해서 앙상블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원, 창원, 부산,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고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와. 전주, 천안, 안양, 춘천, 인천, 청주 순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은 색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묘하게 또 접목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더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분들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 먼저 우리의 가슴 가을마다 촉촉하게 적셔줄 목소리입니다.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나머지 손 나의 빈잔을 채워주 나의 빈잔을 채워주 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짓궂은 질문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조항조 씨 노래 중에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어머, 대박! 와, 이걸 무사히 피해가 다니 대박 사건인데요. 네. 네. 아, 근데 조항조 씨가 이 트로트 가수로 알려졌지만 애초에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단 말도 있어요. 사실 락 가수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아, 그래요? 무명 생활만 놀랍게 이제 30년을 무명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족들이랑 건너가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락 가수로 데뷔를 하셨던 때는 이제 1979년 어머.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락 밴드 서기 1999년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조항조 씨가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서 이제 교포들을 위해서 노래를 많이 하셨대요. 그때 한국 가요의 맛을 알게 돼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뭐 방법도 동원하는데 조항조 씨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해도 조항조, 뒤로 해도 조항조 씨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뇌리에 막 다가옵니까. 그런데 미국 가수 생활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건너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트로트 가수로 다시 돌아와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야, 근데 이런 숱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힘이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내와의 아내가 우리 가족들하고의 갈등 그런 걸 겪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거. 사실 집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거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지. 거기다가 저희 어머님이 조금 좀 보수적이세요. 먼저는 우선 가라.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아내하고 아기하고 엄마하고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한 3년간은 제가 무명생활을 하다 잠시 음악을 접고 가족한테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이 정신없이 흘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인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은 음악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이룬 꿈을 꾸길 바란다. 대신 꼭 성공해야 돼. 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나 이 노래로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트로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밴드 하실 분이라. 네, 팝을 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트로트에 대한 테크닉도 부족하고 랩 스타일대로 불러서 조항조라는 음악 이런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기존에 좀 그게 남자들을 대변하는 노래가 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사랑꾼 이미지도 있어요. 고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거기서부터 아내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고 그런데 아내분도 사랑꾼 이미지였어요. 박성미 변호사님, 당신의 꿈을 이래 다시 한국으로 가. 또 정말 선뜻 보내줬습니다. 이 조항조 씨는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겪어서 그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아내가 결혼해서 가족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낸 뒤에
혼자 한국에 남아서 음악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잘 풀려 나가지가 않았고 이제는 노래를 그만할까 생각하던 시점에 아내의 응원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나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든 노래가 남자라는 이유로라고 하는데 이 남자를 대변하는 노래로 지금의 조항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부부들 부럽지 않게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의 조황조 씨를 잊게 해준 노래, 그리고 우리 하민경 변호사님도 알고 있다는 바로 그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최진봉 교수님, 참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저 노래를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로만 불렀는데 최근엔 저 노래 가사를 음미하게 돼봐요. 네. 왜냐하면 김원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이 힘든 거지.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말씀 동일한데 저도. 그러니까 네. 저 가사를 들으면 남자가 정말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어쨌든 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그게 정말 엄청난 그 무게감으로 짓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큰 소리를 울지도 못해. 혼자 우는 거잖아. 그런 모습이 저 노래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 노래를 부를 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IMF 때 어느 한 여성분이 아이를 업고 대기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공연하는데. 그래가지고 두 손을 잡고 조항조 씨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가정이 IMF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노래방을 갔나 봐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야. 남자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이 아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해서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함께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조항조 씨 손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IMF 때 이 노래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또는 가족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위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박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가수분들의 노래에는 선한 영향력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조항조 씨와 앙상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는 진성 씨 무대인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같이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참 진성 씨의 무대는 뭔가 약간 탁성도 있고 하는데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김현주 평론가님, 진성 씨 앞으로 뭐 앞서 이제 조항조 씨 이름이 앞으로 해도 조항조, 뒤로 해도 조항조 해서 참 외우기가 쉽다 그랬는데 진성 씨는 그러면 진성 씨 이름이 본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예명도 달랐어요. 어허. 진성 씨가 아니고 예전에 사용했던 예명은 최윤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미지 매치가 잘 안 네네. 되고요. 예전에 그 긴 무명 가수 시절에는 최윤진으로 활동을 하다가 여성 배우 이름 느낌 나요. 그렇죠. 윤진 씨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용하는 이 진성이라는 이름은 이 본명이 진성철 씨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따가지고 진성이 됐는데 엄청 그 이미지랑도 부합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입에 짝짝 달라붙죠. 네네네. 네. 그래서 참 예명을 잘 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이 이름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진성철보단 진성, 아까 약간 예능 느낌, 가수 느낌, 연예인 느낌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성 씨 노래 중에 뭐 여러 히트곡 있겠습니다만 울엄마란 노래가 있다는데 거기에 혹시 안지용 기자님 뭐 그 사연도 좀 담겨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진성 씨는 본인의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담아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엄마를 찾는 감성을 갖고 또 본인이 엄마라고 부르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연배가 많은 선배 가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장윤정 씨입니다. 어머 세상에. 한참 연배가 어머나. 어린데 네. 네.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드리면요. 과거 진성 씨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죠. 50대 중반에 림프종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으로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받았고 네. 그때는 정말 내가 이대로 삶을 마무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혼자서 너무 외롭게 갈 수 없다는 생각에 1인실을 거부하고 일부러 6인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 소식을 그 당시 장윤정 씨가 들었던 거죠. 네. 장윤정 씨가 그때는 친분이 없어서 차마 어떤 위로를 전하지 못했는데 잘 회복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곧바로 찾아가서 너무 걱정을 했다, 마음이 쓰였다라고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쳤으면은 인연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진성 씨가 몸이 아프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런 진성 씨를 장윤정 씨는 이제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으니까 출연할 때마다 진성 씨를 추천을 해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성 선배님이 한번 나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마디 건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 그 후에 진성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난 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예능 엄마, 나를 예능으로 끌어준 장윤정 엄마라는 뜻인데 그 후에 장윤정 씨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그런 고마운 선배님이 됐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언제 들어도 장윤정 씨는 인성갑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가수분들 사이에 선한 영향력, 이런 바이러스는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